단순히 차가운 기계들이 있는 그런 공방이 아니라 그냥 삶이 녹아있는 그런 공방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음향기기라고 해서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관객과 소통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자기 같아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의 맛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물이라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안녕하세요. 공방경력 14년차 57공예가 박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공방경력 10년차 아날로기즘의 한성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림도의 김유미입니다. 저희는 도자기를 작업하고 다기를 만들고 있어요. 오칠공예는 기물의 외형에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장식 기법을 위주로 하는 공예 기법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외형에 칠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형태를 제작하는 것들은 외주를 주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 나무 작업이라던가 금속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음향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나무나 금속, 가죽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음향기기를 제작을 하는데, 음향기기라고 해서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관객과 소통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이제 본인한테 과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추억들을 다시 되살려주는 그런 한 가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면은 이제 관객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객과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나무 제작이나 이제 스피커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각각마다 이제 녹여져 있는 브랜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받아서 작가 나름대로 풀어내가지고 외형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도자기 작가라고 하면 뭐 생활식기나 오브제도 있지만 저희는 다기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작가님들이랑 차별성을 두고 있고, 남편이 물레를 차고 제가 거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유약을 입히는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같이 하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남편이 어려서부터 차를 마셔와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차도구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작했을 때 한국의 차도구라고 하면 조금은 투박하고 정형적이지 않고 또 매 가마마다 다른 기물들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 갈 스타일을 먼저 정립하자 해서 일단 도자기를 라인화 시킨 게 가장 컸고, 또 개인적으로 얇게 만드는 작업을 선호해서 얇게 만드는 다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삶의 방향성이 한 곳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뭔가를 영위하는 것들이 많고, 또 취미가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여행을 가더라도 그곳에 괜찮은 작가님의 작품을 함께 보러 간다던가, 또 박물관에 가서도 도자기 쪽에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도자기가 아닌 힙한 편집샵 같은 곳에 가더라도 이런 거는 도자기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누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구상을 하고 뭐 남편이 만드는 작업을 보통 하는데, 제가 얘기했을 때 이해하는 거나 캐치하는 게 빨라서 샘플 작업 같은 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과 삶이 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에서 의견이 안 맞을 때 그 싸움을 집안까지 갖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집이라는 공간은 쉬고 싶은데 집에서 계속 일 얘기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 외에 진짜 쉬고 싶을 때는 아예 타지로 여행을 가거나 친정에 올라가서 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오칠 작업이 보통 칠 독이 올라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작업 과정이 길기 때문에 작은 기물 하나도 보통 30에서 60공정 정도 들어가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긴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많이 단련이 되지 않으면 작업하기가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능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항상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공예가 바탕이고 공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한계를 좀 느껴서 다양한 이제 숨은 고수들 혹은 이제 국내나 국외에 음향기기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다양한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일본의 어떤 기업과 음향적인 기술 코업을 한다든지 한국에서만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브랜드를 찾아서 그 기술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풀고 있어요. 작업이기도 하지만 밖에서 상품으로 나갔을 때는 대기업의 상품들과 비교가 돼야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풀려고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브랜드와 협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닭이란 것은 제품군의 한계가 되게 뚜렷이 정해져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새로 디자인해내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고, 그냥 도자기 같아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의 맛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물이라서 내부적으로는 뭐 흙을 바꿔가 본다던가 소성 방법을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쌓으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둘이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연구를 하는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도 아니고 또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한계가 닥치는 경우가 잦은데, 그럴 때마다 둘이서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면서 그런 걸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요십질 아뜰리에는요, 오칠 숫자가 오칠을 발음상 편하게 해서 숫자로 쓴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오칠이라고 하면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예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오칠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물들을 만들고 있고요. 오칠 외에도 다양한 공예품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샵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날로기즘이라는 공방은요, 사실 있지 않은 단어예요. 아날로그스러운 이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뜻의 ISM 붙여놓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IZM을 붙여서 아날로그를 지향한다 라는 브랜딩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공방은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모여져 있어요. 금속 작가, 그리고 나무 작가, 오칠 작가,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총 8팀이 이제 모여져 있는 공방이에요. 사실 공방으로서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긴 많은데 기술로서 재료의 특성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다양한 작가들을 좀 한데 모았던 그런 공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하는 공방이고요. 이 자리엔 없지만 남편 신정현 그리고 저 김유미가 작업하는 공방입니다. 토림이라는 이름은 남편의 호와 제 호를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도자기를 둘 다 전공을 해서 남편이 먼저 졸업을 하자마자 학교 근처에 작업실을 차렸고, 저는 졸업 후에 다도에 관심이 생겨서 다도 쪽으로 대학원을 갔다가 결혼 후에 안성으로 같이 내려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했어요. 근데 공예라고 하면은 섬유, 도자, 목칠, 금속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이를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고요. 대학원에 가면서 이 중에서 좀 관심이 더 있었던 목칠 작업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면서 바로 공방을 차리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 위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처음에는 장신구라던가 작은 생활 소품들이었는데, 트렌드에 맞춰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식기도 개발하게 되고 다양한 리빙 소품들도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공예를 배우면서 소재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어요. 사실 전에 유리도 좀 했었고 나무도 다루고 금속도 다루고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원하는 공정들을 한 곳에 할 만한 곳들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 모으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재를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해보고자 공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은 애초에 공예과를 하면서 도자기를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갔고, 저는 학교 공예과가 목공, 도자, 염색, 금속 모두 배우는데 이 중에서 흙이라는 물성이 저랑 제일 잘 맞기 때문에 도자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랑 연애를 하면서 이제 찻집을 많이 다니면서 다도에 관심이 생긴 이후에 이제 대학원을 다도 쪽으로 갔고, 원래 처음 계획은 저는 작업을 할 생각은 없고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치거나 혹은 다도를 가르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흙을 놓는 건 또 싫어서 계속 작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토림도예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공방에서는 다양한 식기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7 꽃볼 처마 접시가 우수 공예품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컬렉션 A라는 작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잘 팔렸던 것 같아요. 전에 영국에 있는 갤러리랑 같이 일을 좀 했었는데 그 전 작업들은 갤러리랑 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높았어요. 갤러리에서는 이제 신작이 나오면 작품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갤러리 쪽에서 이제 시장성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를 좀 정해서 저희한테 에디션의 넘버링을 갤러리 쪽에서 좀 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한 7개, 많게는 한 12개 정도 하다 보니까 작업을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선보일 기회도 조금 적었고, 그리고 가격들도 생각보다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전시나 작업을 좀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던 게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재작년쯤에 컬렉션 A라는 이제 단독으로 저희 아날로기즘에서 만든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들은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가격이 한 500만 원 선에서 판매가 되었었고, 안에 들어가는 기술도 기존에 같이 하던 일본 브랜드와 같이 협업으로 이제 기능도 여타 다른 고급 브랜드와 견주었을 때도 낮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았던 그런 성능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재작년에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 처음 선을 보이면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작업이 어디에서 선보여야 되는지, 또 어떤 곳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지 등을 좀 저희가 연구를 나름 좀 해서 마케팅을 좀 펼쳤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그래도 한 50개 이상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개완이라는 닭이인데 이게 중국식 차를 우리는 도구예요. 되게 차를 직설적으로 내준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차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얇게 만드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얇게 만들었을 때 더 장점이 되는 기물이 어떤 게 있을까 서치를 하다가 마침 그때 중국 여행을 갔고 호텔 방마다 개완이 비치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를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1년 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토림도예를 제일 잘 알려준 기물이기도 하고 현재도 가장 잘 판매가 되는 기물입니다. 저는 샵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을 직접 만나는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칠화 작업이 이제 기본 모티브가 돼서 그거를 바탕으로 생활식기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생활식기를 선물 받았던 분 중에 미국에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시면서 생활식기 말고도 칠화를 같이 구매하시고 싶다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토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서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고요. 그 작업을 단순히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분이 사시는 공간에까지 가서 연출해드리고 왔어요. 근데 작업을 사실 때 보니까 그냥 사시는 게 아니고 제 작업을 보면서 어디에 걸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빛의 연출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 공간을 연출하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겠다라고 작가로서는 많이 생각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향기기 만들 초반 당시에 작업이 판매가 돼서 이제 설치를 하러 갔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음향 세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설치를 하러 가는데, 작업을 설치하러 딱 도착해서 이제 설치할 곳을 안내를 받았더니 그곳에는 벌써 합쳐서 거의 몇억 원 상당의 이제 음향기기가 벌써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음향기기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위축이 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좋은 음향기기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음향기기를 왜 구입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스피커나 이제 음향기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감각으로 만족을 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만든 이 작업은 눈으로 듣기 위해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못 따라왔구나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시기가 되게끔 만들어줬던 사건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술적인 게 우선인 것보다는 시각적이나 이제 작업으로서 구매를 해주셨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나름 뿌듯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작업실에는 도자기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셨었는데 어떤 여성분이셨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타지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매일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집에 있다가 약간 우울증이 오셔서 혼자 뭔가 취미를 만들어야겠다 싶은 마음에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색깔이 예뻐서 찾아오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차를 우리시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차근차근 가르쳐드리고 구매를 해서 가셨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남편분하고 다시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매일 5분씩이라도 우리 같이 차를 마시자 해서 매일 조금씩 차를 마시던 게 이제 부부 사이도 좀 더 좋아지고 해서 고맙다고 더 구매를 하러 오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아기가 생겨서 기념으로 제작을 맞추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고 또 나중에는 낳은 아기까지 해서 같이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의 그 취향이 이제는 가족의 취향이 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공방은 제게 있어서 생활 기물을 만드는 단순히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하나 놓였을 때 그곳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기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공간 자체도 제가 만드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꾸미는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단순히 차가운 기계들이 있는 그런 공방이 아니라 그냥 삶이 녹아있는 그런 공방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방을 처음에 운영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 작업할 만한 곳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처음에 만들고 너무 만족스럽게 운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공정이나 기술들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10년 전에 구축했던 공방의 기술력과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완전 공예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이상 상업적인 색을 그래도 띈다고 하면은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 오늘 밤이라도 몇 날 며칠 새서라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은 거겠죠. 하지만 그 기술 안에서 국한돼서만 만들 수 있는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공방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조금 더 나은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쪽과 협업을 하든지 그쪽에다가 외주를 주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 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선 지금 공방은 필요악이다 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공방은 그냥 직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서 작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출근하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겐 다행히 매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나마 좋다고 생각합니다.